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인사이트 신성민입니다. 10.15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온 지 이제 한 달여 정도 지났습니다. 시장의 반응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시장은 조정기에 들어갔고 그에 반해서 아파트 시장하고는 별개로 재개발 시장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 강남 3구라든가 한강벨트 이런 서울의 핵심 지역의 재개발 구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재개발 움직임이 있거나 아니면은 재개발로 선정이 돼서 초기 단계에 있는 이런 구역들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들이 폭발하다 못해 계속해서 몰리고 있다 보니까 물건 자체가 아예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서도 극과 극의 현상이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이렇게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공급 부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에서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빠르게 아파트 공급하는 방법 하나, 두 번째가 바로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강남 3구 그리고 도심권 재개발 구역들은 어떤 구역들을 보면 좋은지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한강벨트죠. 이 한강벨트 중에서도 마포, 용산구, 그리고 성동구 이 세 개 지역 중에서 재개발로서 접근하면 굉장히 좋을 만한 그런 지역들을 말씀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용산구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재개발 구역들이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용산에서 재개발로서 추진 중인 지역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지역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지역이 원효로 그리고 효창동 지역입니다. 원효로 일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역세권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은 공공재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현재 도심복합개발로 진행 중인 효창동 지역이라든가 용문동 지역이 있습니다. 도심복합개발로 진행되는 효창동 그리고 용문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수가 꽤 많습니다. 한 1000명이 넘어가는 조합원인데 예상되는 건립 아파트 수가 2400세대나 2600세대로 굉장히 많이 지어집니다. 그만큼 용적률의 혜택이 높은 사업이 바로 민간 도심복합개발 사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조합원 수 대비해서 높은 사업성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여기 효창동 그리고 용문동 민간 도심복합개발 사업 지역을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용산에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지역은 후암동 그리고 용산동 지역입니다. 후암동 같은 경우에는 동호암 1구역, 동호암 3구역이 이미 신속통합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용산동 지역에서도 용산동 1구역 그리고 용산동 3구역이 이미 신속통합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역에서 동의서가 진구 중에 있고 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렇게 추진 중인 지역이 4개 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동호암 2구역, 그리고 남산 2구역, 그리고 남산 3구역, 그리고 용산 4구역 이렇게 4개의 구역이 현재 재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이 4개 구역 또한 마찬가지로 동의서 진구 중에 있는데 이미 동의서를 50% 이상, 60% 이상도 걷어진 구역이 있는데요. 각 구역별로 동의서 진구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동의서 진구율에 따라서 조금 빠르게 진행되는 구역들을 먼저 접근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후암동 지역이라든가 용산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로 지정된 구역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좋은 가격에 접근할 수 있지만 현재 추진 중인 지역도 조금 좋은 가격에 접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후암동, 용산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남산 바로 아랫자락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고도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 자체가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라는 점, 이 점은 꼭 알고서 접근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용산 지역에서는 많은 재개발 지역들이 있는데 현재 추진 중인 지역 중에서는 효창동 그리고 용문동 같은 경우에는 민간 도심복합개발 그리고 후암동 그리고 용산동 같은 경우에는 신속통합 재개발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요. 사업 방식 자체가 서로 다른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방금 말씀드린 6개 지역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포구 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포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포가 워낙에 넓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 지역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에서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니 해도 공덕동이라든가 아현동 그리고 염리동, 대흥동 이런 지역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현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많이 완료가 돼 있고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아현동 지역에서는 눈여겨볼 만한 지역은 없고 이 아현 뉴타운, 과거의 아현 뉴타운이죠. 이 아현 뉴타운 주변에 보면은
아현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다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해제된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염리 4구역이라든가 아니면은 염리 5구역이라든가 그리고 대흥 5구역이 있습니다. 이 세 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개발이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고 정비구역 지정까지 얼마 전에 된 구역도 있기 때문에요. 이 세 개 구역을 눈여겨보면 좋겠지만 이 세 개 구역 중에서도 염리 4구역이라던가 아니면은 염리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역세권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역세권 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염리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달이죠. 8월 달에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요. 사업 속도가 그만큼 조금 빠르게 진행되는 구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염리 5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수가 900명대로 건립될 예상 세대 수는 13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일반 분양 세대가 조금 적게 나오다 보니까 사업성 자체가 조금은 좋지 않은 구역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지역이 대흥 5구역입니다. 대흥 5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신속통합 재개발로 추진 중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대흥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수 대비해서 일반 분양 세대 수가 조금 많이 나오는 사업성 자체가 굉장히 좋은 재개발 구역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가 지주택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통합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첫 번째 과제일 거고, 두 번째는 반대 동의율이 조금은 높다는 점, 이 두 가지를 해결했을 경우에는 대흥 5구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업성이 좋은 재개발 구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염리 4구역이나 염리 5구역도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염리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수 대비 일반 분양 세대가 적게 나온다는 점이고, 염리 4구역, 염리 5구역 둘 다를 통틀어서 일반 재개발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자, 일반 재개발로 진행되는 것과 신속통합이나 모아타운, 역세권 재개발 이렇게 진행되는 거하고는 조금 사업 속도가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일반 재개발로 진행됐을 경우에는 사업 속도가 한 12년, 15년 이렇게 조금 길게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점, 이 점을 꼭 알고서 염리 4구역이나 염리 5구역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포구에서는 워낙에 많은 재개발 구역이 있는데 핵심 지역 중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염리 4구역, 염리 5구역 그리고 대흥 5구역 이 세 개 구역을 눈여겨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지역은 성동구 지역입니다. 성동구 지역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수동 재개발만 생각을 하는데요. 성수동 재개발 이외에도 성동구 지역에서는 금호동이라든가 옥수동 그리고 왕십리 지역 이런 지역들의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자, 이미 사업이 많이 진행된 구역들이 많기 때문에 성수동 지역에서는 현재 초창기에 있는 구역은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금호 21구역, 두 번째가 행당 8구역, 그리고 세 번째가 하왕십리 9구역, 10구역 이렇게 세 군데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금호 2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합 설립인가까지 승인이 나 있고 현재 시공사 선정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구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업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들어가는 금액도 조금 높게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는데, 현재 형성되어 있는 시세를 본다면은 한 15억 선에서 17억 선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금호 2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합 설립인가까지 났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재개발 투자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지역은 행당 8구역 그리고 하왕십리 9, 10구역입니다. 행당 8구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 행당역에 바로 붙어 있고 왕십리역까지는 걸어서 한 7분에서 8분 정도면은 도달하기 때문에요. 더블 역세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재개발 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당 8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수 대비해서 일반 분양 세대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업성 자체가 좋은 재개발 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행당 8구역의 조합원 수는 한 6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건립될 예상 세대 수는 1920세대입니다. 지난 8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끝마치고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구역이 바로 이 행당 8구역인데요. 조합원 수 대비해서 일반 분양 세대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성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만큼 수요가, 여기 행당 8구역을 찾는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매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재개발 구역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높은 사업성을 원한다면 행당 8구역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왕십리 9구역 그리고 하왕십리 10구역입니다. 자, 하왕십리 9구역하고 하왕십리 10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횡당 8구역하고 바로 맞붙어 있는 구역으로서 지금 현재 25년도 11월까지는 연번동의서가 안 나오는 구역이고, 11월 이후에 연번동의서를 발급받아서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인 지역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왕십리 9구역, 10구역 같은 경우에는 통합으로 진행이 되다 최근에 하왕십리 9구역은 별개로 진행 중인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하왕십리 9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수는 298명이고 건립될 예상 세대수는 700세대입니다. 조합원 수 대비해서 건립될 예상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사업성 자체가 굉장히 좋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 구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데 반대 동의율이 20%가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25% 이상 반대 동의율이 나오지는 않지만 20%가 넘어간다는 점에서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도 적은 금액으로 성동구 지역에서 나는 재개발 구역을 접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하왕십리 9구역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용성 재개발 추진 중인 지역 중에서 조금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지역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내가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내 집 마련을 5년 후, 10년 후 내 집 마련을 하시고 싶으시다면은 지금 현재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금액대에 맞춰가지고 핵심 지역 중에서 마포면 마포, 용산이면 용산, 그리고 성동구면 성동구, 이 구역 중에서 재개발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 추진 중인 지역 중에서 사업성 자체가 좋은 지역들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런 지역들을 눈여겨보시고 꼭 임장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임장을 해보시고 정말 모르겠다, 그리고 고민이 많이 된다고 하신다면은 위에 나가는 전화번호나 아래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을 하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